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가요? 흥선대원군은 왜 통상을 거부했을까? 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또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왜 통상을 거부했을까예요. 우리 저번 시간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내부적인 정책이 아니고 바깥 외부적인 정책을 보려고 합니다. 외교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번 시간 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의 양육, 그리고 세 번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바라보기 시간에는 이 사람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재선에 실패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왜 이 사람을 가지고 왔냐?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트럼프는 뭔가 막말을 하거나 또는 평소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이 아저씨가 했던 거는 신고립주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을 폐쇄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통교를 하기보다는 미국이 이것들을 제한하고 미국을 조금 더 고립하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틀 안에 가둬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원래 이제 외교적으로 또는 미국 역사적으로 고립주의를 반복했던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 나라가 고립돼서 그 나라가 그 나라만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생각은 교류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은 바보라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 흥선대원군과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19세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19세기는요,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문란,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국내에 문제가 생겼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안동기 축출하고 경복궁도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국외에 청과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세력이 조선에까지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러시아가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도입니다. 물론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보면은 조선 여기 있죠. 네, 세계 지도에서 조선은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 조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오고 있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위에는 청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영토를 정말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고 있던 게 바로 19세기 일입니다. 제국주의가 어떤 건지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 아직 수업을 못한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눌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요, 두 번의 양요를 거치게 됩니다. 양요,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한자를 썼어요. 양은 서양 양, 서양을 할 때 양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 대양, 대서양 할 때, 태평양 할 때 양이에요. 바다를 이야기하고요. 요는 요동, 요란스럽다, 막 어지럽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양 세력이 어지럽게 하는 걸 양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인양요입니다. 이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신자를 처형해요. 그게 바로 병인박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처형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왜 그랬냐? 처음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입니다. 왜냐면 아까 19세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접근이 나오죠. 여기는 선생님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지도긴 해요. 지금 지도에서 남북이 나눠져 있지만 당시 조선은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갑자기 이 국경에 보도 못한 나라인 러시아가 접근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접근한 건 어마어마하게 큰 위협이었어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교사가 이 흥선대원군의 요구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프랑스와 조선이 연결되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명분이 좋죠. 임금을 숭상하는 또는 유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명분에 기반한 유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병인 박해로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죽어나가죠. 여러분들이 있는 홍성 지역에서도 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나간 홍주성이 있죠. 그리고 가까운 해미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자국 국민이 죽었잖아요. 프랑스 신부가. 그러니 프랑스군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중국 쪽에 있었던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입을 합니다. 이 강화도로 배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한성근이라는 장군과 양원수라는 장군이 각각 문수산성과 전족상성에서 프랑스군과 싸웁니다. 하여튼 싸웁니다. 하여튼 싸워요. 화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만 어찌됐든 양원수 부대는 전족상성에서 프랑스군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프랑스는 꾸역꾸역 퇴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남아서 이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할 때 프랑스군의 전면 특허라고 할까요? 도둑질을 하죠. 외교장각 도서와 보물들을 약탈해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화재들을 뺏긴 거죠. 강화도에는 규장각, 정조가 만들었던 규장각의 바깥 규장각이라고 해서 다양한 책들을 보관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책들을 가져가요. 그곳에는 왕실의 귀한 의궤들이 있었어요. 왕실의 귀한 책들이 있었고요. 그런 각종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프랑스에 가져갔죠. 그래서 정말 프랑스에 있었고 한 10년 됐나요?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된 게 물론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우리나라 소유로 의궤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병인양요 때 일어난 사건들이죠. 이게 강화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강화성이죠. 여기에 외교 장각이 있었고요. 프랑스군이 연로 진입해서 정족상성에서 또 양현수 부대가 격퇴를 하고요. 이 강화도 이쪽에 문수상성에 한성근 부대가 활약을 했던 이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강화도는요, 이제 계속해서 서양 세력들과 맞닿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런 두 번의 양요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요, 독일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져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요, 무덤을 판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안 그래도 서양 세력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코쟁이들이 다른 사람의 묘도 아닌 왕의 아빠의 무덤을 판 거예요. 지금 왕인 고종의 할아버지 무덤을 판 거예요. 이걸 훔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양놈들은 절대로 통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돼요. 말 그대로 고조가 됩니다. 너무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오페르트라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직접 그 남영군의 묘를 갔었어요. 여기 보이나요? 이게 사진인데 이 남영군의 묘를 갔었어요. 그 영상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제 위에 선생님이 참고 영상으로 넣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페르트가 남영균의 묘를 훔쳐서 통상을 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나서도 역시 편지를 보내서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야. 하여튼 그냥 나랑 통상하자. 안 그러면은 후회할 걸이라는 편지를 흥선대원군에 보내고요. 흥선대원군 당연히 완전히 양놈들을 극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1871년에 신미양요라는 것이 터져요. 이 신미양요는 1866년에 터졌던 일과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 병인박해에 있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져요. 1866년이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평양에서 터집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평양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도착해서요.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당연히 거부했죠. 당시 이제 박규수가 평양 감사였는데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평양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포를 쏘고 약탈을 자행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사람이 죽었죠. 미국 상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몇 년이에요? 이게 5년 전 사건입니까? 5, 6년 전 사건을 가지고 와서 미국 애들이 공격을 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또 침입해요. 왜냐하면 한양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한강을 가기 위해서는 강화도가 골목이에요. 무조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먼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들을 점령하고요. 여기서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요. 광선보라는 곳입니다.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맹렬하게 저항을 해요. 어제연 장군도 죽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 명 죽지 않았어요. 한 명 죽었나요? 그리고 두세 명 이제 사상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죠. 그때 써진 미국의 기록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감탄을 적어놓고요. 드라마에서도 표현이 됐죠.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에 신비양요라고 치면은 관련된 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철수합니다. 미국이 철수해요. 여기 역시 또 강화도죠. 여기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이곳에서 어제연 장군이 활약하고요. 미국이 여기를 때리다가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물론 이겼어요. 이기고 광성보도 점령했지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유명한 이제 숫작인데요. 이제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의 기적, 장수할 때 숫자예요. 장군의 깃발을 미국 애들이 가지고 갔어요. 전리품이죠. 적군의 깃발을 가져가는 겁니다. 상징성이 크거든요. 이거를 미국 애들이 가져가서 미국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죠? 100년 넘게 있었네요. 그러고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한 10년도 안 됐죠. 우리나라로 지금은 돌아온 이 어제연의 장수 숫자 깃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미양요는 미국과 싸운 것이다. 이겼지만 이겼다고 하기도 참 이상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조정에서 흥선대원군이나 그 외 신하들은 이겼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도 쟤네들이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요. 척화비라는 것을 전국에 만들고요. 이제 대외적으로 서양과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알리게 돼요. 이제 절대로 서양과는 통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가 침범했을 때 양이 침범에 비전즉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매국이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비를 전국에 세워요. 선생님이 있었던 지역 홍성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지역에 이런 비석들이 세워집니다.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철로 만들거나 각각 지역마다 이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양놈들과는 싸워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873년 척화비가 건립되고 2년 후인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면서 쉐이켄에 의해서 이제 지부 복골 상소에 의해서 하야를 하면서 이 정책이 거의 폐기되다시피 하죠.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의의는요, 긍정적인 면은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체적으로 서양 세력과 외교를 실시하려고 한 거예요. 니들이 와? 웃기지 마. 우린 너네랑 하지 않겠어. 원칙을 지키겠어. 폭력적으로 오지 말고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에 따라서 조선이 근대화되는 것이 지연돼요. 근대화가 뭐냐?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현대화라고 할까요? 조선다운 전통보다는 서양이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 좀 더 빠른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시스템, 이로 인해서 발전된 문물과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서 이 정책을 비판하거나 찬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비판할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이 찬성 쪽의 의견도 이야기해야 밸런스가 왠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것에 잘 참여한 친구에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 댓글 달았던 친구들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선물을 드려요. 다 드립니다. 쓰기만 하셨다면 오세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간 친구도 있는데 자유롭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이제 끝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트럼프 그림을 보여줬죠. 트럼프는 왜 선생님이 트럼프가 생각났냐면 흥선대원군은 어찌 보면 주체적으로 외국과 교류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왜 그랬냐? 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보다 미국 주체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했죠. 왜 그랬을까?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이것이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또는 못한 것이라면 왜 못했을까? 잘한 것이라면 왜 잘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게 있어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수업 시간에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언제든지 선생님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